네, 안녕하세요. 지지 않는 주식 투자 공차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게 좀 많네요. 일단은 SK 하이닉스, 일단은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 이제 주주 환원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 갑자기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을 보이게 되면서, 밑에 보시면, 제 밑에 차트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죠. 이게 지금 지수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수 밀리겠죠. 이 밀리다 보니까 지금 SK텔레콤도 같이 떨어진 겁니다. 전혀 SK텔레콤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들이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떨어졌잖아요. SK텔레콤에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긍정적인 호재로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런 거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만한 건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방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억씩 매수를 해가지고 짧게 단타를 치고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짧게 단타 치고 나오긴 했는데 다시 떨어지긴 할 거예요. 다시 떨어지긴 할 거라서. 그리고 보게 되면 주주 환원책 발표하고 나서 보게 되면 임직원 주식 보상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지금 이때 지금 속보가 나왔던 게 이제 17시 20분 35초예요. 이때 떨어질 때 이제 임직원 보상 해가지고 뭐 자사주 취득 경우 이제 15조 원, 그리고 8월 24일부터 해서 11월 21일까지인데 24일인 월요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나오면서 다시 반등 나와주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제 SK텔레콤도 같이 반등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밑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0일선 지지 라인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잖아요. 61선 지지 라인이 어디였냐면 딱 94,000원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을 했었고,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오늘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지금 SK텔레콤에게는 호재인 소식이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호재인지 바로바로 또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으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지만, 자, 이거 이슈는 이미 이번 주 내내 나왔던 이슈예요. 어제도 나왔었어요. 근데 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자금들이 많이 쏠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 오늘도 역시나 65만 주, 장중에 65만 주 자사주 매입이 또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일도 이제 오늘도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쪽으로 해서 자금들이 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냐면, 보시다시피 지금 밑에 쪽이 뭐냐면, 자, 따로 보여드릴 건데, 위에 거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장 오전장에 보세요. 보게 되면 이 초록 색깔은 기관이고요. 그리고 위에 빨간 색깔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수급 어때요? 계속 들어오죠. 그리고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 4848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때요?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다 매도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코스닥이 아니라 이 코스피로 시장에 자금들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코스피 쪽으로 쏠렸지만 코스피에 있는 대부분의 자금들이 어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만 쏠리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수급에 대한 흐름들이에요. 수급이 왜 중요하죠? 코스피가 올랐는데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벽하게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만 자금이 쏠렸잖아요. 그리고 시장도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오히려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보게 되면 오히려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줬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급이 너무 한쪽으로만 쏠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 환원책이 나와줬는데 오히려 실망 매물들이 현재 출회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다?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물론 이제 단기적인 흐름대로 말씀드렸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들이 쏠리는 이런 흐름들은 이제 오늘부로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날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흐름대로 봤을 때는 삼전닉스로 쏠리는 수급,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부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된다라면 이런 코스피 안에서도 어쨌든 지금 코스닥 종목들도 같이 반등을 보이는 시기가 또 나와줄 것이고,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 개별 이슈 종목들, SK텔레콤 같은 이런 이슈들에 있는 이런 종목들도 자금들이 이쪽으로 쏠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기존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돈이 쏠리던 게 이제는 어디로? 당연히 개별 이슈 종목이라든지 이제 코스닥 쪽으로 해서 섹터별로 나눠져 가지고 돈이 분산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SK텔레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원래 엔트로픽은 이제 10월 상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9월 달에 IPO가 진행되고 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 있다가 상장하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 때 상장하는 걸 보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지 미래에셋 증권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SK텔레콤이 그 정도 흐름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시장의 자금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왔던 시기이고 지금은 시장의 자금들이 메말라 있는 유동성 자금이 많이 줄어든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상승력, 몇백 %의 상승력을 보이기보다는 그래도 SK텔레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절반 정도 되는 이런 상승률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 IPO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청약 경쟁률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들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약률이 어쨌든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 규모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당연히 들려오는데 이 청약 경쟁률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마지막에 IPO 진행하면 청약 경쟁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자리가 바로 SK텔레콤의 고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IPO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보통 거기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고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상장이 된다. 그럼 보통 상장 전에 고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O가 진행될 때 그때 가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을 잘 노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다 들고 계시는 분들이시겠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SK텔레콤도 저도 계속 들고 가고 있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면 지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5천 정도 현재 들어갔는데 불타기를 더 할 생각이에요. 자,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일단은 IPO 되고 나서 SK텔레콤이 수혜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됐죠. 사실입니다. 이거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저는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이끌어주는 것이고 결국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시장이 상승으로 이끌어준 거예요. 시장이 받쳐줘야지만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소액만 먼저 진입을 했고 그리고 불타기를 어떻게 진입을 할 거냐면 이제 시장 안에서 이제 엔트로픽 IPO 시점이 다가오고 이슈라는 게 시장 안에서 재료라는 게 엔트로픽으로 쏠리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SK텔레콤이 정말 강하게 움직이는 시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강한 급등이 나온다. 20에서 30% 상한가 사이 정도의 급등이 한 차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때부터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구나. 이제 앞으로 수급이 정말 앞으로 더 많이 쏠릴 수 있구나 라고 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 제 전략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서 큰 급등이 나와줘야 된다. 급등이 나오고 나서 시장 분위기를 보고 그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시장의 이슈가 엔트로픽 IPO로 집중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불타기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거냐면요. 제가 보통 불타기를 할 때 눌림목 구간을 제가 공략을 하거든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눌림목은 어떻게 제가 보는 거냐면 이 빨간 색깔 선 보이신가요? 이 빨간 색깔 선 제가 다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나서 자 보게 되면 자 모든 선들을 다 지우고 핵심 선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시장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시장에서 한번 큰 급등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고 눌림이 있다가 그 다음에 상승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1차 불타기는 제가 어디서 들어가냐면 3일선 구간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3일선 구간 이후에 만약에 한 번 더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5일선 자리에서 들어가요. 3일선, 5일선 아마 5일선 다 해놓으셨을 텐데 3일선은 안 해놓으신 분들이 은근 많으실 거예요. 3일선도
설정해 두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고, 3일선 이 빨간 색깔 선이 3일선인데 급등 이후에 눌릴 때도 3일선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떨어졌다 올랐다 빠진 이런 흐름이거든요.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이잖아요. 도지형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빠지는 흐름이 될 거예요. 아니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게 되면 5일선을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1차와 2차로 나눠가지고 현재 5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비중을 더 크게 실을 예정입니다. 이런 방향대로 저는 항상 매매를 해왔고, 그 당시에 시장이 이제 상방으로 꺾이면서 상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급등을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태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100억대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언제 수익을 되게 많이 보시는지 아시나요? 상승장일 때. 물론 여러분들도 상승장일 때 돈을 많이 버시겠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상승장일 때 주도 종목들, 주도 섹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를 선정을 합니다. 물론 하루하루마다 주도 종목이 매번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종목을 최대한 압축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오히려 불타기를 통해서 수익률로 보면 불타기를 계속하면 수익률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근데 수익 금액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OCI 홀딩스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런 눌리는 구간들에서 계속 삽니다. 이분들은. 그러면서 수익을 계속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대에서 시작하셨던 분들이 뭐 100억대, 200억대 이렇게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한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상승장이 찾아오면 항상 저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SK텔레콤도 그와 같은 방식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시면서도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타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으실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 엔트로픽이 8월 말로 지금 앞당겨진 거예요. 사실 어제도 비슷한 이슈들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8월 2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얘기가 나와줬던 게 한 1, 2주 내로 IPO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왔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슈들이지만 사실 오늘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수급이 다 빠지는 상황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자금들이 쏠리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이 아예 안 올랐어요. 거의.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SK텔레콤으로 자금들이 좀 더 이동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일단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조정이 나오잖아요. 조정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쉬어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수급이 또 변할 겁니다. 코스닥으로도 이동을 하고 코스피 개별 종목으로도 이동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삼전닉스가 떨어지는 게 SK텔레콤에게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불타기를 진행을 할 것이다. 일단 제 대응하는 방법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60일선 깨고 나서 저는 평단 자체가 94,000원대입니다. 그리고 뭐 더 밑에서 사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이제 상승 초기 구간에서 보통 많이 사서, 근데 만약에 9만원대를 깨면 저는 대응을 할 겁니다. 지금 IPO 코앞에 두고 있고 상장 코앞에 두고 있는데 떨어진다? 이거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만원대 깨면 손절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11만원, 12만원대까지 올라간다. 급등 한번 크게 나온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를 한다. 그런 다음에 눌리는 정도와 그날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3일선, 5일선 공략을 통해서 불타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당연히 목표치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4만원 이상도 분명히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일단은 오늘 뭐 간략하게 이런 부분들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